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5월 29일입니다. 여기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는 655였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랐죠. 오르고 2000년 6월 12일입니다. 여기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845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5일 만에 코스피가 28%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5월 29일 요 근처에서 남북 정상회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6월 12일까지 28% 상승합니다. 그리고 6월 12일 떨어지기 직전까지 언론이나 증권사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6월 12일까지 폭락을 예상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상태, 여기서 이제 폭락이라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요. 실질적으로 폭락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폭락의 전초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오늘은 이 전초전 현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사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2000년 6월 12일부터 2000년 6월 13일 이렇게 설정하고요. 주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저는 오늘은 이 주식 키워드로만 찾아보았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죠. 자, 6월 12일입니다. 2000년 6월 12일 기사인데요. 정상회담이 주가 27%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6월 12일이면 어디냐면, 자, 6월 12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의 기사입니다. 여기의 기사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열흘간 주가가 27.51%나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죠. 2000년 6월 13일 기사입니다. 주가 상승 탄력 고려해 볼 시점,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6월 12일이 그 위쪽에 있었죠, 주가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가 상승 탄력 고려해 볼 시점,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 이런 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간접 투자는 지금이 적기다. 투신사 직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웃긴 게, 주가가 막 상승세로 돌아던 지금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그러나 투자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랴 냉소가 역력하다. 사실 그럴만도 하다. 저는 여기서 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랴, 여기서 얼마나 속았으면 투자자들이 속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투신사 직원들은 지금이 간접 투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3일 기사입니다. 2000년. 자, 다음 6월 13일 기사입니다. 이것도 한국 증시 올 3분기 급등 장세 보일 것. 위버그 증권에서 한국 증시가 3분기 들어서면 우량 기술주들이 부상하는 급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 같은 3분기 급등 장세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등이 주도할 것,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위버그 증권에서 이렇게 급등 장세 보일 것이라고 내놨네요. 자, 이거는 6월 12일 기사입니다. 2000년 6월 12일 기사입니다. 기업 유동성 위기 없으면 오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성 위기가 없다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제한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럼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대형 투신사 한 펀드 매니저는 그동안 기준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매에 나서지 못한 은행 기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문제이다.
투신 운용 임원은 조정받는 국면에 이르렀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을 것,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2000년 닷컴버블 전입니다. 닷컴버블 때입니다. 닷컴버블 폭락 전입니다. 자, 6월 12일 기사입니다. 조정 없는 급등 불안, 속임령 장세 경계령, 동양증권 현 장세 분석. 저는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양증권의 박재훈 연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 읽어보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최근 지수 급등 속에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조정이 임박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조정의 기미만 보이면 곧바로 매수에 가담하는 바람에 속임형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 박 연구원은 이후 주가는 과거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면서 대체로 전고점 대비 5에서 1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피로도가 누적돼 결국 큰 폭의 조정을 맞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그동안 급등 장세를 주도했던 종목군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을 찾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착각이 일게 된다. 이럴 때는 매매 대상을 주도주로 압축하면 최근의 추세를 봐서 블루칩이나 금융주가 바람직해 보인다. 이분은 그래도 조정받을 가능성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책도 냈더라고요. 자, 2000년 6월 12일 기사입니다. 의약주 초강세 이렇게 나오죠. 어제구나.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괜찮았죠. 코스닥에서.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주하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제약바이오하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주식들이죠. 그런 주식들이. 그런데 6월 12일 날 의약주 초강세. 폭락의 며칠 전입니다. 자, 6월 12일 또 외인 바이코리아 3가지 가설 이렇게 나옵니다. 외인들의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사고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온다. 요런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만 읽어보면 되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며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다는 식의 추론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비관적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런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 그 밑에 또 쭉쭉 나오긴 합니다. 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현 세계 증시 이건 6월 13일 기사인데요. 2000년 현 세계 증시 대공황 직전 폭등장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잘 본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자, 투자가들이 지나친 도치감이 거품을 일으키며 단기간에 폭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단숨에 추락한 당시의 결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0년 6월 13일 날 이 기사가 6시 49분에 나왔습니다. 자, 6월 13일 기사인데요.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수가 800 밑으로 요거는 이제 외국인은 관망세를 보일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관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의 어떤 이제 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한 거냐면 지수가 800 밑으로 빠지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생각이다. 당분간 조정이 있겠지만 800 밑으로 크게 빠지진 않을 전망이다. 그 경우 투신 등 기관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도 다시 순매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 기조는 살아있다. 이제부터는 수급 요인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6월 13일 기사인데요. 2000년 해외 시각 인터넷주 매수 타이밍 이렇게만 나옵니다. 인터넷주 매수 타이밍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인터넷주가 엄청 빠졌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기사들가 이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여기 12일부터 13일 요 기사에 차트의 기사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전초전이다. 폭락의 전초전이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가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그리고 요 저점이 8월 18일. 10월 18일. 10월 18일이죠. 2000년 10월 18일. 자, 여기가 10월 18일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얼마나 빠졌냐면요. 4달 만에요. 4달 만에 39% 폭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전초전에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저도 공부해 볼 겸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제가 주식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2탄으로 요 정도에서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그런 걸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